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어느새 2023년이 다 지나가고 푸른 용의 해가 밝아왔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제 영상을 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버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분명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23년의 아쉬움은 그 시간에 내려놓고 저는 후회 없이 24년 갑진년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힘들었던 일들, 아쉽고 답답했던 일들은 모두 새벽바람에 날려버리고 싱거운 마음으로 2024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겁게 시작해야 원하는 맛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고엑스콩에서 콩이 비스트 글러브를 장착한 이유와 우두머리 스카킹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아직 저번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리며 오늘도 역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파충류의 특징을 가진 고질라와는 다르게 영장류에 가까웠던 콩은 고질라처럼 드라마틱하게 진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는 고질라 못지않게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는 모나크의 도움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번 고엑스콩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번 플레이메이츠에서 공개된 콩의 모습을 살펴보면 비늘도끼 대신에 전투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장갑의 이름은 비스트 글러브였습니다. 고대 콩에서 콩이 발견한 비닐도끼가 콩 종족이 만든 타이탄의 무기였다면 이번 비스트 글러브는 인간들의 기술력이 들어간 택티컬 암즈였죠. 고엑스콩의 프리퀄 코믹스인 고질라 엑스콩 더 헌티드에서 콩은 여전히 비닐도끼를 들고 있었고 이번 고엑스콩에서도 그는 비닐도끼를 이용하여 할로워스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가 비스트 글러브를 얻게 될 시점은 이볼브드 고질라와 마찬가지로 영화 후반부일 확률이 높았죠.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저번 작품에서도 보았듯이 이 비닐도끼와 광셀슨의 조합은 분명 최강 조합이었는데 이번 고엑스콩에서는 왜 이 최강 조합을 버리고 다른 방식을 취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 조합이 너무 사기라서 밸런스 조정을 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질라가 이볼브드 고질라로 진화하게 되면서 방사 열선의 힘은 전보다 더 어마어마해졌을 것이고 이 힘을 그대로 도끼에 흡수하게 되면 콩은 별다른 노력 없이 덩달아 강해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같은 레파토리로 승리하게 되면 관객들의 흥미는 배로 떨어지겠죠. 두 번째 이유는 콩이 더 이상 도끼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플레이메이츠에서는 비스트 글러브를 낀 콩 말고도 무장이 해제된 콩의 장난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탈부착 형식으로 어떻게든 무기가 포함되었던 상품들과는 달리 이렇게 노멀한 모습으로 출시된 콩을 보니 왠지 낯설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콩은 할로워스에서도 도끼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대 콩의 마지막에서 그는 절벽에서 도끼 없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고 고엑스콩 예고편에서 그가 적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도 그는 무장한 상태가 아니었죠. 즉 콩은 자신의 의지대로 무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가 능지 문제로 잘 사용하던 도끼를 갑자기 잃어버렸을 리는 없고 이제 남은 선택지는 누군가에게 빼앗겼거나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었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이 도끼를 빼앗을 만한 유력한 상대는 콩과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진 스카킹이었습니다. 이번 플레이메이츠에서 공개된 스카킹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는 길쭉길쭉한 외형을 하고 있었지만 체격은 콩에 비해 왜소했습니다. 붉은색 털 베이스에 하얀색 바디 페인팅을 해서 그런지 험상궂은 인상이 더 강조되었고 그의 시그니처 무기인 윕슬래시를 몸에 두르고 있었죠. 타이탄의 아래 턱뼈와 그에 이어지는 척추를 깔끔하게 분리해서 만든 이 무기는 굉장히 유연하여 채찍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중거리 무기인 만큼 근접전에서 유리했죠. 만약 스카킹이 이 채찍을 이용해 도끼를 들고 있는 콩의 손을 빠르게 내려친다면 무장을 쉽게 해제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콩 vs 스카킹이라는 이름의 다른 상품도 살펴보면 그들은 할로우 어스 깊은 곳 스카킹의 영토에서 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트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용암 폭포에 있었죠. 만약 스카킹이 콩의 도끼를 빼서 용암 속에 던져버린다면 콩이 도끼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핵폭탄도 견딜 만큼 강한 피부를 가진 고질라와는 달리 콩의 피부는 연약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나크는 콩에게 무기를 놓쳐도 피해가 없는 글러브를 개발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예고편에서 그가 스카킹과 대면했을 때는 도끼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수코가 서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등장한 타이탄인 수코는 아직 어린 개체로 베이비 콩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지만 엄연히 콩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할로우 어스에서 콩이 수코를 처음 봤을 때 도끼를 들고 있던 걸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나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죠. 수코의 역할은 아마도 콩에게 동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스카킹의 감옥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카킹은 지배욕이 강해 다른 종족을 노예로 삼고 자신이 노예로 삼는 존재들에게 항상 손바닥 모양의 표식을 남기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콩 종족 모두가 몸에 표식이 있었지만 콩과 수코의 몸에는 표식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콩 종족과는 다르게 콩은 스카킹을 보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인원으로 스카킹에게 달려든다면 스카킹이 자신이 들고 있는 무기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였을 텐데 말입니다. 일부 팬들은 스카킹의 눈이 푸른색인 것을 근거로 고질라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토믹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스카킹의 능력이 강할지라도 이렇게나 많은 개체를 홀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스카킹도 혼자가 아닌 종족 단위로 분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콩이 비스트 글러브를 장착한 이유가 스카킹 때문이라면 이 장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모나크가 주문했겠지만 이걸 제작한 기업은 아마 에이펙스 사이버네틱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펙스는 메카 고질라를 만들어낼 정도로 엄청난 미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할로우 어스로 진입할 때 필요한 히브를 제작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 비스트콩 상품에서는 예고편에서도 보았던 모나크의 비행선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비행선의 이름도 바이오 미믹 히브였습니다. 물론 에이펙스는 고질라를 죽이려고 했던 악덕 기업으로 모나크를 도울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메카를 연구했던 고위층은 이미 전작에서 모두 사망했고 그런 에이펙스를 모나크가 인수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왜냐하면 에이펙스는 현재 모나크 다음으로 타이탄에 대해 잘 아는 기업이었고 회사 지하에는 대규모 연구시설 단지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스트 글러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비스트라는 이름은 약자로 탄생한 단어였죠. 풀어서 나열하면 생체 강화된 해부학적 기계, 지진과 천둥을 일으키는 글러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장난감에 적힌 설명을 자세히 보면 지구를 뒤흔들 만큼 원시적 힘을 끌어내는 프로토타입 건틀렛을 장착한 콩은 펀치를 한번 날릴 때마다 유성 충돌을 일으키며 모든 전투에서 포효한다고 쓰여 있었죠. 즉 웬만한 타이탄들은 이제 비스트 콩에게 한 대만 맞아도 바로 이승 탈출을 한다는 것인데요. 일체형이 아닌 이 글러브에는 딱히 부스터 기능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유성 충돌과 맞먹는 위력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비스트 글러브의 정면과 측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명이 각각 적혀 있었는데 VT61과 HT42, 이 글러브가 프로토타입인 만큼 실험한 횟수를 적어 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글러브에 내장되어 있는 두 개의 특수 장치를 표시해 놓은 것일까요? 다음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는 콩이 이 비스트 글러브로 싸우는 모습도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스트 콩과 스카킹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고질라와는 다르게 콩은 인간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존재이다 보니 모나크가 그에게 더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콩이 열심히 할로우어스를 탐사해준 덕분에 타이탄과 관련한 모나크의 연구는 3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테니 콩을 안 예뻐할 이유가 없겠죠. 인간적인 부분 덕분에 친근하고 감정이입하기도 쉽지만 비밀스러운 부분이 없어 다소 행동이 예상되는 콩과 인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없어 그만큼 예측할 수 없고 무섭지만 덧없이 강력하고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아 신비로운 고질라. 확실히 이 둘은 서로 다른 서사와 매력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몬스터버스에 관한 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따따따따.